그 유명한 임원항에 와 있습니다. 네. 야 정말 배들 봐봐. 네. 아니. 이 추랑을 기다리고 있잖아. 아니. 갑자기 뭐야? 이야, 역시 동해 바다에 오니까요. 네. 이 싱싱한 생선들이 지금 여기 튀어 올라오는 거 보이세요? 여기. 이 아내가 네. 낚시꾼으로서 내가 한마디 하면 네. 조그만 생선들이 네. 여기서 커가지고 큰 바다로 가는 거야. 거짓말. 진짜라니까? 여기가 고기가 있다고요? 이렇게 못 믿으니까 좀 나 믿을 못 만한 믿겠어. 분을 내가 한번 누구, 모셔가지고 누구, 설명을 누구? 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임원항 상가 번영회 회장을 맡고 있는 장상복입니다. 아우,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장 회장님. 예. 이 뒤에 쭉 현대식 건물이 있는 게 뭐예요? 뭐예요? 저 건물은 옛날에 어적 자원이 풍부하다 보니까 노점상들이 여기가 재정비하는 차원에서 거기서 장사하시던 분들을 이주시켜서 저쪽으로. 이쪽으로요? 예. 명칭이 뭐예요? 정확한. 임원항 하루해센터입니다. 임원항 하루회. 하루회센터. 하루가 아니지. 하루. 화로회 센터. 센터. 야, 궁금해요. 그러니까 이 안에가 네. 무엇이 어떻게 있고 어떤 분들이 계신지 우리가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삼척 임원항 화로센터 편을 보면서 자연산 광어와 같은 싱싱한 화로들을 화면을 통해서 볼 수 있어서 좀 유익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제작진의 그런 사전 조사를 통하여서 임원항 상인들의 그런 속속들이 그런 이야기들을 조금 더 세밀하게 들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고, 상인들의 손님에 대한 인심뿐만 아니라 상인들 간에 오고 가는 정, 이웃 간에 오고 가는 정, 그리고 힘들 때 좀 정말 옆에서 도와줬던 그런 훈훈한 이야기를 또 방송을 통해서 전해 들음으로써 보는 그 시청자로 하여금 정말 따뜻한 마음을 전달받을 수가 있었고, 또 어린 아이나 또 청소년들이 이 방송 내용을 보더라도 참 교육적 의의가 있는 그런 좋은 프로그램이었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을 좀 꼽자면 MC 이용식 씨가 번영 회장님께 처음에 임원항 화로센터에 대한 자랑을 좀 해달라는 그런 질문을 던졌을 때 질문 후에 답변을 좀 들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것을 좀 중단하고 좀 다른 주제로 좀 넘어갔던 점이 좀 시청자로서 좀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좀 질문을 했다면 좀 경청하는 자세로 번영 회장님의 그런 의견이라든지 또 자랑거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잘 깊이 새겨 들었더라면 조금 더 유익한 프로그램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반장의 고민수입니다. 강릉과 평창에서 개최되던 국제영화제가 잇따라 폐지됐습니다. 지난 6월 지방선거를 치른 지 불과 2달 만에 벌어진 일입니다. 지자체들은 예산 부담 그리고 낮은 호응도 등을 폐지 이유로 내세웁니다. 하지만 국제영화제와 같은 문화 행사의 가치를 수익성이나 경제 논리로 판단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라는 반론도 제기됩니다. 그래서 오늘 시사반장에서는 국제영화제 폐지 논란에 대한 논의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이 문제를 같이 이야기 함께 해주실 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부천 국제 판타스틱 영화제 배장수 부위원장, 영화감독 이마리오님 나와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재복 평론가 모셨습니다. 자, 그 출범 당시로 좀 돌아가서 이 강릉 국제영화제와 평창 국제영화제가 왜 비슷한 시기에 갑자기 동시에 생겼을까? 이거에 대한 뭐 조율이나 아니면 이런 절차를 거쳐가지고 보다 완성된 하나로 갈 수는 없었을까?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영화제가 적절했느냐 뭐 이런 것들은 그 영화제가 열리는 곳에 호응도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아까 이제 뭐 호응도가 이게 영화제를 대변하는 거 뭐 이 어떤 기준이다, 뭐 척도다 이렇게는 뭐 아니라고 할지라도, 그러나 그 강릉국제영화제의 예를 보면
비즈니스 모델이 뭔가에 대한 부분이 사실은 없어요. 영화제가 이제 폐지가 돼서 이로 인해서 또 다른 피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어떤 영화 제작 지원이 없어지다 보면 네. 어떤 실제로 지금 영화를 막 시작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제작하기가 거의 불가능해지는 거죠. 지역 자체에서. 그러면 그 사람은 강릉에 머물지 않고 수도권으로 서울로 가겠죠. 그런 것들이 실제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하고 있는 거고요. 일단 영상을 보면서 좋았었던 거는 국제영화제의 의미와 진행 과정을 자세하게 알려주면서 토론했던 게 좋았던 것 같고, 또 국제영화제 폐지를 둘러싼 논란거리들을 알려주면서 토론하는 게 좋았던 것 같아요. 좋았던 점은 MC가 말과 진행을 매끄럽게 잘해주시고 주제의 요점을 명확하게 짚어주셔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약간 아쉬웠던 점은 영상에 자막 같은 게 있었더라면 더 보기 편했을 것 같고, 영상의 길이가 좀 길다 보니까 보기가 부담스러웠던 게 없지 않아 있어가지고 영상 길이를 조금 줄였으면 좋겠어요. 아쉬웠던 점은 영화제와 관련이 없는 일반 시민들은 국제영화제 폐지에 대한 논란거리의 내용을 이해하기에 쉽지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024) 강원 청소년 동계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하기 위해 특별히 준비한 메가 프로젝트입니다. 히어로즈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허유루입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박지영입니다. 네, 4회째를 맞이하게 된 이번 동계 청소년 올림픽이 그동안은 계속 유럽에서만 열렸었는데 이 유럽 밖에서 드디어 강원도에서 열리게 됩니다. 이게 이 다른 대륙에서 열린 것도 처음이고 아시아에서도 처음이라고 하니까 정말 대단한 일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특히나 저희는 이미 지난 2018년도에 평창 동계올림픽을 아주 성공적으로 개최한 바 있기 때문에 그 역량을 또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은 것 같아서 그렇죠. 더 기쁘고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자 이번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마음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동계 스포츠 영웅들을 저희가 이곳 아이스 링크에 모셨는데요. 박수로 이분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청소년 동계올림픽 화이팅! 이번 2024 청소년 동계올림픽 성공 개최를 위한 히어로즈는 동계올림픽 이후 잊혀졌던 선수들의 개인적인 뒷이야기 마치 이웃 사촌처럼 일반적인 모습을 보게 되어서 좋았습니다. 그리고 어린 선수들에 대한 직접적인 조언과 가르침은 굉장히 좋은 취지였다고 생각합니다. 영상에서 좋았던 점은 영상이 더 재미있어지게 설명 자막을 넣어서 보기가 좋았고, 그리고 영상의 출연진들의 태도가 좋아서 영상을 보는 저도 같이 재미있게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영상에 재미있는 장면들이 많아서 보기가 좋았습니다. 다만 조금 아쉬웠던 건 모든 경기, 스포츠가 그러듯이 성적, 즉 메달을 중요시하지만 청소년 올림픽인 만큼 결과보단 과정, 개개인의 노력을 조금 더 부각시켰으면 하는 아쉬움은 남았습니다. 출연진 분들이 말을 할 때 자막을 넣지 않는 게 아쉬웠습니다. 그리고 영상의 주제가 너무 빠르게 바뀌는 것 같아서 아쉬웠습니다.